오늘은 동서양의 노화에 대해서 한번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우선 제가 오늘 사진을 몇 개 좀 갖고 나왔어요. 첫 번째 사진은 되게 유명하죠. 아마 제 나이대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 함께 했던 나홀로 집에 맥컬린 컬킨인데 이때는 엄청 어려 보이고 예쁜 배우로 유명했었어요. 근데 한동안 안 보이다가 나중에 30대가 돼서 확인했는데 지금 몇 살 같아 보이나요? 절대 30대나 20대로 보이는 얼굴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예인들이 꾸미고 있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차이가 좀 많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녀 삼총사로 유명한 루시 리우. 이게 지금 14년 지난 사진인데 사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지금 1년 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동서양을 비교해 볼 건데 같은 76년생 친구입니다. 안젤리나 졸리와 체지우. 물론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안 예쁜 건 아니에요. 안 예쁜 건 아닌데 그냥 단순히 얼굴 나이로만 비교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체지우 배우님이 동생 같아 보일 정도로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너무나도 유명하신 유해진 씨. 이게 25년 전 사진이에요. 25년 전 사진과 지금하고 비교한 건데 뭐 거의 차이가 없죠. 이런 얘기들을 듣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너는 지금은 노안이지만 나중에 30년 뒤에는 동안이 될 거야.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면 실제로 고등학교 때 친구를 봤을 때 나중에 30대, 40대가 됐을 때도 얼굴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실제로 동양인과 서양인은 노화 속도가 다르고요. 그래서 어떠한 차이 때문에 노화 속도가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람의 얼굴이 어떤 이유로 늙어 보이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네.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사람의 늙어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은 진피층의 콜라겐 감소예요. 그래서 매년 콜라겐이 진피층에서 1에서 2% 정도가 빠져나가거든요. 피부가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는데 이 진피층의 콜라겐들이 뼈대를 구성을 해줘요. 그러면서 피부를 지탱을 해주거든요. 근데 얘가 감소하게 되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진피층도 얇아지고 중간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부분도 생기고 거기다가 이제 더해져서 피부를 지탱해주는 유지인대라고 하는 구조물들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이제 늘어지게 되고 팔자주름, 마리오넷주름, 이마주름, 미간주름, 눈가주름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칙칙함. 그래서 얼굴이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에 중요한 이제 수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분을 만들어내는 히알루론산의 구조물들도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얼굴이 약간 칙칙해 보이는 거. 그래서 또 유행하는 화장법이 물광 피부법, 물광 화장법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 칙칙함을 없애기 위한 화장법이에요. 그래서 칙칙하면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얼굴의 얼룩덜룩함. 이거는 동서양이 달라요. 동서양이 다른데 이제 동양에서는 얼굴에 색소가 있어가지고 균일하지 보이지 않으면은 늙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서양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동양에서만으로 약간 한정을 지을게요. 이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양인이 동양인에 비해 더 늙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노화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뭐예요? 바로 햇빛이죠. 햇빛. 가장 중요하고 큰 원인이 햇빛인데 동양인과 서양인의 멜라닌 세포의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멜라노사이트라고 하거든요. 멜라닌 색소를 뿜어내는 세포인데 햇빛이 우리가 받게 되면은 얘가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노즘을 이제 분비를 해요. 그래서 피부 색깔을 결정을 하는 건데 얘는 사실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에요. 근데 백인은 많이 없어요. 동양인은 좀 더 많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인이 햇빛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더 노화가 빠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의 두께. 피부의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동양인들이 평균적으로 유전적으로 봤을 때 서양인보다 피부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당연히 피부 두께가 두껍다는 거는 콜라겐 구조물이 그 사이에 더 많다는 거고 당연히 똑같이 줄어들더라도 노화를 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피부의 두께가 더 두껍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주름이 더 잘 생기는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서양인들 보면은 동양인보다 주름이 훨씬 많아요. 유분기가 있는 피부의 비율도 동양인보다 적어요. 그래서 피부가 얇고 유분기가 적기 때문에 보습이 안 되니까 노화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이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은 이 햇빛을 대하는 습관이에요.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동양은 피부가 하얄수록 예쁘다. 그래서 우린 백옥 같은 피부를 원하고 연예인들도 그 백옥 같은 피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처음에 루치온이라고 하는 이제 글루타치온 주사가 나왔을 때 전국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막 미친 듯이 나는 백옥 주사를 맞아가지고 막 하얘져야겠다 해가지고 심지어 피부과
의과, 내과, 산부인과 가리지 않고 배곡주사 다 했었어요. 진짜 다 했었는데 동양인들은 피부가 하얘지는 것을 미의 기준으로 삼아요. 특히 이건 한국뿐만 아닙니다. 모든 동남아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은 대체적으로 피부가 하얘져야지 예쁘기 때문에 햇빛을 멀리 해요. 선크림도 잘 바르고. 근데 서양은 태닝된 피부를 좋아합니다. 태닝된 피부가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하고요. 심지어 서양에 어떤 문신이 있는지 알아요? 주근깨 문신이 있어요. 주근깨가 있는 게 예뻐 보인다고 해가지고 얼굴에다가 주근깨 모양으로 문신을 해요. 그 정도로 서양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하얘지는 것보다 오히려 피부가 타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햇빛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많이 받으니까 더 빨리 늙겠죠.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이 있고, 마지막 습관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식습관이 있어요. 동양 대부분의 나라는 밥과 야채, 고기 이런 비율이 잘 이루어지게끔 식사를 하는 편인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빨리 먹을 수 있는 햄버거, 기름지고 튀기고 이런 것들이 유행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한 식습관들이 몸에 이제 염증 유발을 많이 하고 노화를 더 이제 촉진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당연히 피부 노화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 문화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가 다른 겁니다. 원장님은 외국 생활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맞아요. 많이 해봤죠. 그때 느껴졌던 그런 차이점 같은 경험 같은 게 있으셨어요? 아, 있죠. 왜냐하면 사실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요, 학부모 모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더 많으셨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30대 돼서 저를 낳으셨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되면 40대시잖아요 40대 이제 중후반이신데, 거기는 조금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초등학교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30대이신 분도 있고 아니면 40대 초반이신 분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제일 젊어 보여요. 다 우리 부모님보다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학회 같은 데 가요. 학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외국인 의사분들도 많잖아요. 당연히 나이가 저보다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되게 존경심을 담아서 인사를 했는데 저보다 동생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맞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선배 의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환갑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환갑이신 선생님들은요, 생각보다 이제 관리도 잘 돼 있고 동양인 분이라서 그렇게 막 엄청 늙어 보이지 않아요. 같은 나이대 이제 동년배, 그분들끼리 동년배, 같은 동년배 외국 의사들 보면은 약간 쓰러지실 것 같아요. 막 진짜 너무 약간 할아버지 같은 느낌의 이제 의사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진짜 눈으로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해외 나가서 강의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서양인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차이가 심해요. 그러면 동양인이 다른 인종에 비해 동안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BTS, 블랙핑크, 그 인기 그룹들에 나온 친구들 다 피부 색깔이 어때요? 엄청 하얗죠. 동양인들이 피부 하얀 거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를 위해서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왜냐면 피부 하얀 거만 놓고 보면은 서양인이 더 어려 보이고 예뻐야 되는데, 단점은 서양인들은 피부를 까매지고 싶고 노화가 더 빨리 온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피부가 하얀 동양인이 훨씬 더 어려 보이고 노화가 덜 오는 거죠. 관리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있는 게, 피부 시술을 동양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제일 싸요. 그다음 우리나라 미용 시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이에요. 기계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건 좀 별개로 하는데, 손기술이나 트렌드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엄청 배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 동남아에서는 성형이나 레이저 시술, 실리프팅 시술, 아니면 필러 시술 받으러 한국으로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만큼 젊게 노화를 이제 방지하는 거에 대한 습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부나 이런 노화가 훨씬 더 적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동안을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들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동안이 되려면은 노화를 일단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노화를 예방하려면은 햇빛을 가려야겠죠? 햇빛을 가리려면 선크림 잘 바르는 거. 일단 선크림을 잘 발라서 햇빛을 내 얼굴에 닿지 않게끔 해줘야 되고요. 야외 활동 기준 30분 기준으로 30분이 넘으면 바르고 30분이 안 넘으면 바르지 않고, 그리고 2시간 간격으로 바른다. 왜냐하면 선크림은 2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2시간 간격으로 발라줘야만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시간 뒤에 나갈 건데요, 미리 발라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약속 시간이 미뤄져서 2시간 뒤에 나가게 돼요. 다시 발라야 돼요. 첫 번째 바른 거는 이미 끝났어요. 걔는 이제 없는 거예요. 다시 발라야지만 선크림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잘 발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습제 잘 발라줘야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되게 중요하고, 수분이 가득해야지 우리 피부가 광채가 돌겠죠. 광채가 돌아야지 칙칙함이 덜한 거예요. 근데 보습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분제가 있고 보호제가 있어요. 수분제는 수분을 내 피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보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빨아들인 수분을 나가지 않도록 막을 씌워가지고 가둬두는 역할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에 맞춰가지고 내가 수분이 많다고 하면은 보호제 정도만 쓰면 되고, 내가 수분이 부족하면은 수분제를 쓰고 보호제를 같이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피부 타입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안 습관. 세안을 잘해야죠. 그래서 세안 습관은 4가지 요소를 잘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세안제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세안 시간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세안의 강도가 중요하고, 네 번째는 온도. 세안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이 4가지를 잘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세안제는 한 가지, 올바른 세안제 한 가지만 쓰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세안의 시간은 30초입니다. 세안은 물이 닿는 순간부터 우리 피부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간 들여가지고 막 세안제 묵히고 세안 꼼꼼하게 했다고 막 물로 막 30-40번 막 올리고, 세안을 막 1분 세안법이라고 해서 1분 동안 계속 막 비벼가지고 세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세안은 최대한 짧게 30초 이내 해야 되고요. 세안 강도 무조건 약하게, 그래서 손이 거의 닿을락 말락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샤워할 때만 세안해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샤워기 틀어놓잖아요. 물 흐르죠. 물 흐르면 물 묻었죠. 거기에 폼 해가지고 살짝 얹어요. 진짜 살짝 얹기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헹궈냅니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샤워할 때 세안하면은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노폐물 웬만한 거는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세안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안을 약하게 해주셔야 되고, 근데 내가 만약에 화장을 했다, 그때는 조금 러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살살, 왜냐면 기름도 어차피 묻혀지면 녹거든요. 살살 묻혀진 다음에 세안하시면 돼요. 그리고 온도는 미지근하다는 게 뭐냐면요, 내 피부 온도와 비슷한 거예요. 내 체온과 비슷하니까 미지근한 거거든요. 체온보다 낮으면은 시원하죠. 체온보다 높으면 따뜻하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피부에는 그냥 피부 단순히 죽은 게 아니잖아. 살아있는 생물이고, 그 살아있는 생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소들이나 단백질들이나 지방산들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36.8도, 우리 몸의 이제 체온과 맞을 때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이 들어왔을 때 싸우기 위해서 몸에 열이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몸살 걸리죠. 그때 몸이 편한가요? 안 편하죠. 축 처지고 힘들고 일 못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동상이 왜 걸려요? 피부가 내 온도보다 떨어지니까 동상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피부 온도와 맞지 않는 온도는 내 피부의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모공을 늘리거나 차가운 물로 모공을 줄인다 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뜨거운 물로 하는 순간 피부는 장벽이 더 늘어나면서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 들어왔을 때 모공이 열리긴 열리죠, 당연히. 근데 모공이 그 정도 열리는 걸로 안에 있는 노폐물 어차피 다 빨아내진 못해요.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고, 차가운 물로 줄이는 거, 당연히 온도가 줄어드니까 쪼그라들면서 줄어들긴 하겠죠, 일시적으로. 근데 일시적으로 준 거예요. 어차피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줄이는 거는 그냥 의미가 없고, 오히려 피부를 손상하는 거. 왜냐면 우리 고무줄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닳죠. 피부도 똑같아요. 피부도 계속 그런 식으로 자극을 주면은 더 빨리 닳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3가지를 잘 지키셔야지 피부의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과에서는 노화 예방을 위해서 어떤 관리나 치료를 해주시나요? 노화를 예방하는 제일 대표적인 첫 번째 시술이 있어요. 뭐냐면은 보톡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가격도 별로 비싸지도 않고, 특히 이제 미간, 이마, 눈가,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고 싸고 쉽고 부작용 없는 원료예요. 원리는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피부에 계속 자극을 주는 거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너무 강하면은 얼굴에서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얼굴로. 그거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연기하거나 감정적인 노래 부르는 가수들은요, 보톡스 안 맞으세요. 감정 표현이 안 될까봐. 아니면 최근에는 보톡스를 놓는 의사 선생님의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도 될 정도로 약간 부드럽게 이제 만들어줄 정도로만 살짝 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놓으면은 주름도 예방을 하고 얼굴의 표현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일단 첫 번째를 쓰고요. 두 번째 보톡스 역할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화세포, 파이브로블래스트라고 하는 섬유화세포를요, 자극을 해요. 그래서 얘 실제로 피부에도 많이 놓습니다. 더모톡신 또는 스킨보톡스라 해서 피부에 놓는 보톡스가 있거든요. 그거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탄력도 좀 즉각적으로 올라가고, 추후 섬유화세포를 자극해가지고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톡스가 그래서 정말 좋은 시술인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혹시 나타난다, 3개월 뒤에 다 사라져요. 3개월 뒤에 어차피 체내에서 다 배출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또는 초음파로 할게요. 둘 다 열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열이 올라가면 어떤 게 생기냐면은 콜라겐이 딱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콜라겐 구조가 딱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열을 받으면 콜라겐이 쫙 그 배열이 풀려요. 그리고 재배열이 돼요. 재배열이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콜라겐을 자극해가지고 만들기 시키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두 가지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피부부터 지방에는 전층에 들어가는데 넓게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약간 데운 느낌. 그래서 얘는 난로 같은, 얘는 가스불로 지지는 거. 그래서 특정 깊이, 예를 들면 1.5mm, 3mm, 2mm, 4.5mm 그 깊이에 점을 탁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응고점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콜라겐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또 강하게 했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이 많잖아요.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형태에 따라서 고주파의 초음파의 비율이 나눈 거예요. 얼굴에 살이 없다 그러면 뭐 10대 0, 얼굴에 살이 많다 그러면 뭐 5대 5.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 어느 정도, 초음파 어느 정도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시는 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색소 레이저. 우리가 색소가 있거나 피부가 칙칙하면은 나이가 아까 들어 보인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색소들을 부실 수 있는, 대신 색소에 맞게끔 하는 시술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예방적으로 색소가 생기는 거를 미리 잘게 부숴가지고 큰 색소 덩어리가 되지 않게끔 흩뿌려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의미하게 받는 레이저 토닝이 의미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미 색소가 있어요. 색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색소에 걸맞는 진단을 내려서 걸맞는 치료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잘 치료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색소 레이저를 할 수가 있어요. 호구되는 시술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호구되는 시술편에서 꼭 이제 한번 자세하게 검토해 보시면은 아마 이제 색소 레이저 받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직접적으로 이제 콜라겐 만드는 거. 그래서 콜라겐을 만드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돼지로부터 추출한 콜라겐을 직접 주입하는 거예요. 이건 요즘 최근에 시작된 시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콜라겐을 자극하는 거. 자극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시술을 이제 하는 건데, 요거 두 개 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레디어스와 주베룩이 가장 유명합니다.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은 1형이 있고요, 3형이 있어요. 보통은 1형이 비율이 훨씬 높고 3형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젊은 피부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10대, 60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빨간색이 콜라겐 1이고 노란색이 콜라겐 3라고 하면요 10대에서는 둘 다 많기는 해요. 3형도 같이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콜라겐 1도 줄지만 콜라겐 3이 더 없어요. 아예 없어요. 1형과 2형, 3형의 분포가 콜라겐 자극하는 기술에 따라서 1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있고 1과 3이 같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밸런스 있게 시술을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돼지 콜라겐을 넣는 거는 최근에 많이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콜라겐이냐면 아텔로 콜라겐이라고 해가지고, 돼지의 콜라겐을 우리 피부에 넣으면 면역 반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면역 반응을 생기는 거를 떼버려요. 그래서 콜라겐의 구조물 역할을 하는 것만 이제 집어넣는 건데, 그걸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콜라겐 구조물이 약해진댔잖아요. 그 구조물을 즉시 강화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 즉시 강화시키고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자극 역할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역할은 얘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시술도 많이 이제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양인과 서양인의 노화의 차이, 왜 노화가 생기는 게 서양인이 동양인에 비해서 더 빠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화를 막기 위해서, 동안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동안이 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떤 시술들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시술을 받았을 때 동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이제 동안이 되고 싶어서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은 왜 저 서양인은 저렇게 빨리 늙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추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